안녕하세요. 혼일약사입니다. 정초부터 심한 감기에 걸려서 2025년 첫 영상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영상이고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 탓에 워밍업 차원에서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축 이론은 혼일의 핵심 중 핵심 이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인체는 크게 머리, 몸통, 팔, 다리가 뼈와 근육, 인대로 이어져 있는 골격이라는 하나의 규격화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혼일에서 말하는 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틀 가운데서도 각종 장부와 조직들로 들어차 있는 몸통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몸통을 중심으로 머리와 양팔, 아울러 목까지는 몸통의 윗부분인 어깨에 매달려 있다고 봐주시고요. 양다리와 남녀의 성기는 몸통의 아랫부분인 골반에 매달려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의 경우 남자는 양각으로, 여자는 음각으로 골반에 붙어 있다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고 계실까요?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 아래. 오늘은 여기에서 더 나가 보겠습니다. 횡격막 아래쪽으로 골반을 포함해서 양다리, 양발 끝까지는 골반축을 중심으로 하는 압축에 해당합니다. 횡격막 위쪽으로 어깨를 포함해서 양팔, 양손, 그리고 목과 머리는 어깨축을 중심으로 하는 뒤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체를 정중앙으로 나누어 봤을 때 좌우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좌우의 측면을 편의상 옆축이라 부르겠습니다. 실제로 혼일에서는 앞, 뒤축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추후에 간에 대해 말씀드릴 때 인체의 측면 또한 또 다른 의미의 축으로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옆축에 대해서는 말씀만 한번 드려보고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됐든 정상적인 체형을 지닌 사람이라면 모두 이렇게 앞축과 뒤축으로 몸이 이루어져 있는데 선천과 후천이라는 특성과 차이에 따라 이 축들의 상호작용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외형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역이나 인종, 성별, 나이에 따라서 그 외형의 차이는 축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며 더욱더 극명해지는 것이고요. 인체는 고무수투다. 제가 일전 쇼츠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우리 몸은 고무수투처럼 온몸이 유기적으로 타이트하게 이어져 있어서 한 부분의 물리적인 변화가 이어지는 다른 부분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고무수투 개념에 오늘은 축 개념까지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무수투가 전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덩어리처럼 질기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전신 근골격계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축들도 앞, 뒤, 옆축이 유기적이고 상호 협동적으로 작동했을 때 우리 인체는 정상적인 움직임과 직립보행이 가능하게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들에 대해서 어떤 물리, 화학적인 영향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해져 왔다면 특정 축은 물론 그와 연계된 다른 축들과의 상호작용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혼일에서 축상의 비틀림이라 부르는 일종의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축상의 비틀림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심하게 왔느냐에 따라 이 비틀림은 인체의 외형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얼굴 생김새까지도 변형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릴 적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나 한쪽 팔을 잃게 된 사람의 얼굴은 하다못해 양 눈썹의 층이 고르지 못하고 틀어져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얼굴의 좌우 틀어짐 현상을 바로 이 축 개념이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토록 해줍니다. 혼일 축 개념을 통해 축상의 비틀림의 근원을 비로소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태어날 때부터 곱사 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의 두통에는 진통제만 때렸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뒤축을 고려해야 함을 성장 발달이 더디며 밥도 잘 안 먹는 우리 아이 키성장을 위해서는 자칫 열을 올리거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ADHD를 빈발시키지 않나 싶은
홍삼, 인삼 같은 보기제만 줄 것이 아니라 신장을 주축을 하는 뒤축에 더해 아이 몸 상태를 살펴서 압축까지 살펴주는 세라피를 제시해야 함을, 출산 후 전에 없던 생리통과 잦은 방광염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에게는 진경제나 호르몬제만 쓸 것이 아니라 압축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몇 날 며칠 동안 추운 날씨 속에서 신경싸움에 일하느라 무리했더니 급기야 자고 일어났는데 입이 돌아갔다고 오신 할머니께는 찬바람으로 틀어지며 당겼을 뒤축과 평소 노화, 식욕부림, 피로로 무너져 있을 압축을 고려한 앞, 뒤축의 연계 속에 구안화사에 대한 답이 숨어 있음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마신 후 찌그러뜨려버린 콜라캔 안으로는 원래 처음의 양만큼의 콜라는 다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찌그러뜨린 캔을 펴야 그마저도 가능하겠죠. 우리 인체의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축이 틀어져 문제가 있는 환자가 있다면 그분의 치료에 있어서 먼저 축을 펴지 않고서는 근본적 질환 치료는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비틀림을 뜻하는 그 축 틀어짐이라는 것이 과연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느냐? 안 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인체의 축 틀어짐은 물리의 영역만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리화학의 영역으로서 이 물리화학적인 측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직으로부터 혈관 속으로 정면 림프만을 통해 스며들어야 할 체액이 판염기 불균형으로 조직 간 전해질 농도가 맞지 않아서 삼투압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 쉽게 말해 체액이라는 몸속을 돌고 있는 물이 화학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황 탓에 혈관이나 림프관 속으로 들어가 흡수되지 못하고 바깥쪽에 자꾸만 고이게 되면 조직 틈새에 쌓여가며 붓기나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볼륨이 커지면서 주변 조직의 신경, 혈관, 림프망을 물리적으로 압박하며 순환을 방해하고 심하면 뒤틀림마저 유발하기까지 하는데, 이 물리적 틀어짐은 그 국소 부위로의 혈액과 림프의 공급 또한 다시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 부위의 산염기 균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화학, 물리, 화학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나비 효과, 말초의 미세한 화학적 변화가 자라나고 자라나며 큰 축사의 물리적 비틀림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큰 위험인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결자해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학이 초래한 물리적 문제는 물리적 문제 그 자체만 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의 근본 시작점인 화학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아직 늦지 않았다면, 조직 자체가 이미 녹아 없어져 버렸다거나 유착이나 경화, 섬유화 등으로 조직이 변형되어 버렸다면 화학이니 물리이니 떠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약에는 때가 있습니다. 혼인을 공부하는 약사님들 사이에는 통용되는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축부터 풀어주면 안 되겠니? 잘 안 나는 질환은 꼭 축을 한번 의심하고 또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맛보기 축 개념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축 개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혼인약사가 구독자 여러분께 다양한 임상 사례를 속에서 보다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인이 답이다. 감사합니다.